눈 감지 마십시오. 숨만 쉬고 있다면 반드시 이 하얀 지옥에서 데리고 나갈 테니까. 설령 당신을 업고서 국경을 넘는 한이 있더라도 영하 30도의 혹한과 눈보라 속 미군 최정계 여성 지휘관을 향한 대한민국 727 특임대원의 처절한 약속. 이것은 무너진 자존심과 생존을 위한 사투, 그리고 그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웅가웅가이. 박상사, 지금 농담하는 건가? 고작 바람 때문에 행군 경로를 취소하라고. 날카롭고 비웃음 섞인 엘레나 벤스 중령의 목소리가 답답한 야전지휘 텐트 안을 갈랐습니다. 밖에는 강원도 산악지대의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하며 혹독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만 텐트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 박도윤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숲속의 늙은 소나무처럼 꼿꼿한 자세로 엘레나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계급장이 아닌 그녀의 도발적인 푸른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건 평범한 바람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칼바람입니다. 4번, 협곡의 바람은 3분 만에 방향을 바꿉니다. 눈보라가 닥치면 시야는 제로가 되고 중령님이 믿으시는 그 GPS 장비들도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동맹군 상관을 대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델타포스의 얼음 여왕. 아프가니스탄의 설상과 알래스카의 지옥 훈련을 모두 견뎌낸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국의 일가의 상사가 한국의 겨울을 운운하며 겁을 주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잘 들어, 고스트. 자네가 707 부대에서 좀 날린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미군의 기술력은 장난감이 아니야. 이 전술 슈트는. 그녀는 자신의 최첨단 방한복을 툭툭 쳤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끄떡없고 위성통신망은 절대 끊기지 않아. 우린 계획대로 간다. 겨우 바람 좀 분다고 텐트에 처박혀 커피나 마시려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온 게 아니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저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보다 기계를 맹신하는 자들의 눈빛. 그는 이 산에서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시체가 되어 내려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지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뿜어냈습니다. 엘레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그 잘난 장비들 다 버리고 제 지시에 무조건 따르십시오. 토 달지 말고. 좋아. 당신의 그 망상 속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일어난다면 말이지. 엘레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텐트를 나섰습니다. 나가면서 툭 던지는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매사에 걱정이 너무 많아 탈이라니까. 도윤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춤에 찬 대검과 구급낭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수백 번 사선을 넘나든 군인의 본능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눈 냄새에서 비릿한 피 향기가 났습니다. 3시간 후 연합훈련팀은 4번 협곡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도윤의 예상대로 날씨는 괴물처럼 돌변했습니다. 회색 비치던 하늘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고 칼날 같은 눈보라가 병사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간격 유지해 앞사람 놓치지 마. 엘레나의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람에 집어삼켜졌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최신형 GPS 화면이 지직거리기 시작하더니 숫자들이 춤을 추다 인해 버렸습니다. 추위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최첨단 방한복 틈새를 파고들어 살갗을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대열의 가장 뒤에서 이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 능선을 훑고 있었습니다. 눈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의 각도, 부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눈더미들. 그때 도윤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어 올리며 정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선두에 있던 엘레나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이니어에 대고 말했습니다. 박 상사, 또 뭡니까? 설마 눈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엎드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존댓말은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이 눈보라를 찍고 고막을 때렸습니다. 탕,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저격 소음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고 날아온 총탄은 도윤이 아닌 선두에 서 있던 지휘관 엘레나를 노렸습니다. 도윤의 고함 덕분에 엘레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완벽하게 피하기엔 늦었습니다. 총알이 엘레나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몸을 강타하며 눈밭 위로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순백의 눈 위에 선홍빛 피가 스프레이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세계 대비였습니다. 적 기습이다. 11시 방향 은폐해. 도윤은 표범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엘레나를 향해 달렸습니다. 위쪽 절벽에서 기관총 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탄이 그들의 주변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흰색 위장복을 입은 중무장한 용병 집단이 연합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엘레나는 어깨가 찢겨나가는 듯하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소총을 집으려 했지만 왼쪽 팔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 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쇼크와 추위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첨단 통신 장비도, 위성도, 공포와 눈보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시야를 덮쳤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와 자신의 몸으로 엘레나를 덮어 보호했습니다. 말했잖아. 도윤이 이를 악물며 엘레나의 방탄조끼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권총을 꺼내 절벽 위를 향해 믿기지 않는 정확도로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탕탕 달려들던 용병 2명이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엘레나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침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원초적 공포만이 눈동자에 가득했습니다. 말하지 마, 힘아껴. 도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맹수처럼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 꽉 잡아. 놓치면 죽는다. 도윤은 엘레나를 단숨에 어깨에 둘러 메었습니다. 그녀의 무게와 군장까지 더해졌지만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본대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사태로 가려진 좁은 협곡 틈새. GPS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생존 루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사냥개처럼 추격해오는 용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오만한 지휘관, 엘레나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 상사에게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젠장, 출혈이 너무 심해. 도윤은 등 뒤로 느껴지는 축축하고 뜨거운 피의 감촉에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적은 저 뒤의 총잡이들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이 여자를 삼키려 드는 지독한 추위라는 것을. 여러분, 빗발치는 총탄과 살인적인 눈보라 속에서 과연 박도윤 상사는 엘레나를 데리고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엘레나의 부상은 얼마나 심각하며 그녀의 자존심은 생존 본능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요?
데스노트 797의 본격적인 활약이 펼쳐질. Dưới đây là bản dịch từ phần 2 đến phần 15 sang tiếng Hàn, được viết theo phong cách kịch bản, kể chuyện trên YouTube Baram Sayon, chú trọng vào cảm xúc, thuật ngữ quân sự chính xác và văn hóa Hàn Quốc. 제2와 눈보라 속의 총알, 상사님, 절 내려놓으세요. 이 속도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건 무리입니다. 엘레나가 도윤의 귓가에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왼쪽 어깨를 파고든 총상의 고통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살점을 물어뜯는 듯 했습니다. 응급처치한 붕대 위로 배어나온 붉은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며 죽음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델타포스의 지휘관인 그녀는 전장의 냉혹한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팀 전체를 몰살시키는 짐일 뿐이라는 것을. 조용히 하십시오. 도윤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그의 거친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료를 버리는 건 767의 훈련 교범에 없습니다. 도윤은 무작정 달리지 않았습니다. 설원의 유령이라 불리는 그의 발놀림은 기이할 정도로 눈에 깊이 빠지지 않았고 소리 또한 없었습니다. 그는 불쑥 튀어나온 바위와 늙은 소나무들을 엄폐물 삼아 위쪽에서의 시야를 차단하며 이동했습니다. 탕! 총알 한 발이 도윤의 발뒤꿈치 바로 옆 눈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적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스키를 타고 빠르고 잔혹하게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날려 숨었습니다. 엘레나를 차가운 바위벽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요. 딱 60초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총으로 스스로 머리를 쏘십시오. 놈들에게 생포당하지 마십시오. 잔인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지시였습니다. 도윤은 대검과 K5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레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쥐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심장 소리가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푹. 총성은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금속이 살을 가르는 섬뜩한 소리와 억누른 비명만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선두에 선 용병의 뒤로 돌아가 통신선을 끊고 망설임 없이 경동맥을 그었습니다. 하얀 위장복 위로 뜨거운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두 번째 놈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지만 동료가 쓰러진 것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체중과 단단한 허벅지로 놈의 목을 감아 비틀었습니다. 우드득 바람소리 사이로 뼈가 부러지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구의 시체가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도윤은 놈들의 탄창과 무정이를 챙겨 정확히 58초 만에 엘레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튀어오른 핏자국, 눈보라 속에서 늑대처럼 빛나는 검은 눈동자. 엘레나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은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특수부대원을 봐왔지만 도윤의 살인기술은 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생존 예술이었습니다. 가시죠. 피냄새를 맡고 놈들이 더 빨리 몰려올 겁니다. 도윤은 다시 그녀를 둘러 메었습니다. 이번에 엘레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군복 아래서 팽팽하게 긴장한 그의 근육이 그녀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생명의 길이 아닌 눈 속에 가려진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굴러떨어지는 내내 엘레나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려 눈 밑에 숨겨진 바위들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움푹 파인 지형에 멈춰 섰을 때 도윤은 낮은 신음을 흘렸지만 곧바로 튕겨 일어나 엘레나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어깨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도윤이 상처를 살폈습니다. 총알은 방탄조끼의 케블라층을 뚫고 근육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뼈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와 그녀의 전술조끼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 통증이 안 느껴져? 엘레나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악의 신호였습니다. 추위가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거나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령님. 지금 당장 탄두를 꺼내고 지혈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동어 죽기 전에 쇼크사합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 주변 옷을 거칠게 찢어냈습니다. 맨살에 닿는 칼바람에 엘레나의 몸이 심하게 경련했습니다. 마취제는 없습니다. 이거 무십시오. 그는 자신의 가죽 칼집을 그녀의 입에 물렸습니다. 엘레나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내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죽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방풍 라이터에 작은 불꽃에 대검을 달구었습니다. 달아오른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눌러 고정했습니다. 지옥처럼 아플 겁니다. 하나, 둘. 셋은 없었습니다. 달궈진 칼날이 상처를 파고들어 살을 헤집으며 탄두를 찾았습니다. 으윽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 터져나왔고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태 나온 물고기처럼 팔딱거렸지만 도윤의 팔은 강철 바이스처럼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이마에서도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송이와 섞였습니다. 챙그랑 찌그러진 탄두가 반합 뚜껑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젠장, 소동맥이 찢어졌어. 도윤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K5 탄창에서 총알 하나를 꺼내 탄두를 분리하고 엘레나의 벌어진 상처 위에 화약을 쏟아부었습니다. 엘레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설마, 지혈합니다. 참으세요. 그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엘레나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도윤은 급히 불을 끄고 압박붕대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그녀를 끌어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바위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이 풀린 탓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오만했던 여자가 지금은 부서진 도자기 인형처럼 창백하게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신은 여전히 그들 곁에 서 있다는 것을. 기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바람을 피할 은신처를 찾지 못하면 두 사람은 이 산의 영원한 얼음 조각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도윤은 기절한 엘레나를 업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중력과의 싸움이었고 저천증이 불러오는 죽음의 졸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그는 계속해서 엘레나의 뺨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의미 없는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그들의 흔적을 지워버렸지만 동시에 방향 감각마저 앗아갔습니다. 시야는 1미터도 차이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감각이 사라질 때쯤 도윤은 거대한 바위 틈새에서 작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곰이나 짐승이 쓰던 굴 같았습니다. 작고 축축했지만 쥐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엘레나를 굴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웅크려 눕기에 겨우 딱 맞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눈으로 입구를 막아 공기 구멍만 남겨두었습니다. 얇은 비상용 은박 담요를 차가운 바닥에 깔았습니다. 추워, 엄마? 너무 추워. 엘레나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도윤이 천을 확인했습니다. 몸은 불덩이인데 손발은 얼음장이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고열과 저천증의 합병증,
죽음의 콤보였습니다. 그는 오면서 주운 장아지들로 불을 피우려 했지만 습기 찬 동굴과 부족한 산소 때문에 불꽃은 반딧불처럼 깜빡이다 꺼져버렸습니다. 제기랄 도윤이 바위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불도 없고 핫팩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과 혈관을 파고드는 냉기뿐이었습니다. 엘레나의 경련이 심해졌습니다. 호흡이 옅어지고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내려다보고 눈에 젖어버린 자신의 군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옷은 지금 천을 뺏어가는 얼음 갑옷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SEL의 생존, 도피, 저항, 탈출 훈련의 마지막 생존 수칙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중령님.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윤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젖은 스웨터까지 벗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다부진 상체가 냉기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엘레나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직접 천을 나눠야 했습니다. 살과 살을 맞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가운 피부에 손을 대는 순간 엘레나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지만 마지막 의식이 남은 눈으로 그를 공포와 의심 가득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겁니다. 벗거나 얼어 죽거나 선택하십시오. 엘레나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군인의 이성은 그가 옳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여자의 자존심은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지만 조심스럽게 피 묻은 겉옷을 벗기고 젖은 내의까지 벗겨냈습니다. 엘레나의 맨살이 살을 내는 냉기에 노출되자 그녀는 수치심과 추위로 흐느꼈습니다. 그 즉시 도윤은 그녀를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은박 담요를 두 사람의 몸 위로 덮고 그녀를 자신의 뜨거운 맨가슴에 꽉 밀착시켰습니다. 으흑, 차가워? 엘레나의 차가운 살결이 도윤의 뜨거운 근육에 닿자 그녀는 화상을 입은 듯 신음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열 충격이었습니다. 참으세요. 금방 따뜻해집니다. 도윤이 그녀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로 그녀의 언 다리를 감싸고 두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강하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동굴 안,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피냄새, 땀냄새, 그리고 도윤의 짙은 남성적인 향기가 엘레나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도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점차 엘레나의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기적의 샘물처럼 흘러들어와 죽어가던 세포들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더 깊은 온기를 찾아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멀쩡한 오른팔로 그의 허리를 감싸고 울퉁불퉁한 흉터로 뒤덮인 그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따뜻해, 당신. 그녀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품에 안긴 여자의 부드러운 감촉에 남자의 본능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은 환자다. 동료다. 잠들지 마십시오. 말을 해요. 정신 줄 놓지 않게 아무 말이나 하란 말입니다. 도윤이 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왜? 엘레나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구한 거지? 그냥 버리고 가면 당신은 훨씬 쉽게 살 수 있었잖아. 당신이 나한테 사과해야 하니까. 도윤이 툭 던지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약속했습니다. 757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엘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 어째서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지만 짧은 평화도 잠시. 도윤은 엘레나의 이마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천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어도 냉기는 담요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 흉터 엘레나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도윤의 척추를 따라 길게 난 흉터를 훑었습니다. 총알인가 아니면 칼?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긴 숨을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내뱉었습니다. 수류탄 파편입니다. 소말리아에서 인지를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늦어버렸죠?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의료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반드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유령이라 불리는 이 천하무적의 남자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살인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상실의 두려움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상처 입은 한 남자였습니다. 당신은요?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장군 집안의 딸이 왜 델타포스 같은 사지로 뛰어든 겁니까? 펜타곤의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됐을 텐데. 증명하고 싶었으니까. 엘레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원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실망하셨지. 난 평생 아버지가 지휘했던 그 어떤 남자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았어. 실수하면 안 됐고, 약해서도 안 됐어. 그런데 오늘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오늘 난 틀렸어. 내가 오만했어. 그리고 결국 당신의 짐이 돼버렸지.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도윤이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당신은 내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내 손에서 누군가가 죽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도윤의 단호한 맹세에 엘레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리고 의지. 그녀가 평생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도윤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쉿! 동굴박!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놈들이 기어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붕대로 감았지만 엘레나의 피 냄새는 전문 사냥개들에게 완벽한 이정표였습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놓고 재빨리 젖고 차가운 군복을 다시 꿰입었습니다. 끔찍한 추위가 다시 덮쳐왔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엘레나에게 옷을 입히고 그녀를 업었습니다. 꽉 잡아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눈보라는 멈춰졌지만 차가운 달빛이 서로를 비추며 그들을 움직이는 표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곧장 가면 잡힙니다. 도윤은 지형을 살폈습니다. 앞은 빽빽한 침엽수림,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그는 대검을 꺼내 자신의 팔뚝을 살짝 그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엘레나가 경악하며 속삭였습니다. 미끼. 도윤은 찢어낸 옷 조각에 자신의 피를 묻혀 나뭇가지에 묶은 뒤 오른쪽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개들은 더 신선한 피 냄새를 쫓을 겁니다. 그는 엘레나를 업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바위와 얼어붙은 가을을 밟으며 지그재그로 이동했습니다. 엘레나는 고열로 정신이 혼미했지만 권총을 꽉 쥐고 후방을 경계했습니다. 저기다 그림자가 보인다. 멀리서 고함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숲을 훑었습니다. 탕탕 총알이 귓가를 스치며 나무 줄기에 박혔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어 올랐습니다. 숙여! 도윤이 소리치며 가시덤불이 우거진 비탈길로 몸을 날렸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군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등으로 엘레나를 감싸 안으며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른 계곡 바닥에 처박힌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얼어붙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초라도 멈추면 벌집이 될 테니까요. 나를 내려놔. 혼자라면 도망칠 수 있잖아. 엘레나가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등 너머로 전해지는 도윤의 미친 듯한 심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닥쳐. 도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약해 빠진 소리로 내 노력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의 거친 질책에 엘레나는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그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힘으로 저 굶주린 늑대떼를 따돌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쓰러진 나무들이 널려있는 숲의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엘레나를 큰 나무 뒤에 숨겼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부턴 사냥입니다.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클레이모어도 수류탄도 없습니다. 있는 건 낙하산줄과 대검, 그리고 눈뿐이었습니다. 군화끈 푸십시오, 빨리. 3분 만에 도윤은 이 숲을 죽음의 덫으로 바꿨습니다. 탄성 좋은 나뭇가지를 휘어놓고 뾰족하게 깎은 나무창을 매달고 눈 밑에 줄을 깔았습니다. 원시적이지만 치명적인 부비 트랩이었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저쪽 나무를 쏘십시오. 놈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용병 셋과 셰퍼드 한 마리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쏴, 탕엘레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소리에 놈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기다 죽여. 선두의 선놈이 달려들다 눈 밑에 숨겨진 줄을 건드렸습니다. 휘익퍽 휘어졌던 나무가 튕겨나가며 깎아놓은 창이 놈의 가슴팍을 꿰뚫었습니다. 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나무에 꼬치처럼 박혔습니다. 크르르릉 궁견이 덤벼들었지만 도윤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놈의 목덜미에 정확히 칼을 꽂았습니다. 두 놈. 도윤은 구르며 죽은 용병의 소총을 낚아채 나머지 두 놈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측면에서 또 다른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젠장, 포위됐다. 도윤은 엘레나를 다시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먼 총알 하나가 도윤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피가 눈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윤,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스친 겁니다. 갑시다. 그들은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폐쇄된 산림감시 초소로 숨어들었습니다. 낡은 판잣집이었지만 사방을 막아줄 벽은 있었습니다. 도윤은 엘레나를 썩은 나무 탁자 위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깨 상처가 부어올라 고름이 찼고 고열로 인해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폐혈증입니다. 도윤이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력한 항생제가 없다면 그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집을 뒤져봤지만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레나, 제 말 들립니까? 도윤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약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2km 지점에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실이 있을 겁니다. 안 돼. 가지마. 엘레나가 도윤의 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당신도 다쳤잖아. 밖에는 놈들이 깔렸어. 전 설원의 유령입니다. 놈들은 저 못 봅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다리의 통증은 끔찍했습니다. 문 잠그고 있어요. 제가 아닌 놈이 들어오면 무조건 쏘십시오. 그는 노획한 소총을 그녀에게 쥐어주고 자신은 단검과 권총만 챙겼습니다. 다친 다리로 적진 한복판을 뚫고 2km를 왕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약을 구하기 위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엘레나의 얼굴을 보며 도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폐쇄된 스키 리조트는 유령 마을처럼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어둠을 틈타 움직였지만 허벅지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눈뭉치로
상처를 눌러 지혈하고 열기를 식히며 전진했습니다.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약장을 뒤졌습니다. 찾았다. 광범위 항생제, 진통제, 붕대. 하지만 약을 챙겨 넣는 순간 창밖으로 서치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에 인기척이 있다 확인해 들켰습니다. 도윤은 교전을 피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약을 가져가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는 뒷문 유리를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챙그랑 저기다 쏴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한 발이 도윤의 옆구리를 스치며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덮쳐왔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려 눈 덮인 슬로프를 굴러러 내려갔습니다. 인간 눈덩이가 되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윤은 피투성이가 되어 감시초소로 돌아왔습니다. 엘레나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붕대를 감았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그제야 도윤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흘러 옷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숨소리가 고라진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잘 자요, 공주님. 그는 문을 향해 총을 겨눈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쓰러진 직후 엘레나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몸 아래 고인 붉은 피 웅덩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어깨 통증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항생제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그녀는 바닥을 기어가 그를 살폈습니다. 허벅지는 퉁퉁 부어 올랐고 옆구리는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는 약품을 모두 그녀에게 쓰고 자신은 더러운 천조각으로 대충 묶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바보? 이 멍청이? 엘레나의 눈물이 도윤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찢고 남은 소독약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서툴고 손이 떨렸지만 평생 누구에게도 줘본 적 없는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도윤이 고통에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우는 엘레나를 보았습니다. 왜 웁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이잖아. 왜 당신 약은 안 썼어? 왜? 조용히. 도윤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또다시 놈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초소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놈들이 불을 지를 겁니다. 도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엘레나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녀가 도윤의 저격 소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델타포스 중령 엘레나 벤스가 돌아왔습니다. 거기 앉아서 내 눈 역할을 해. 내가 당신의 손이 되어줄 테니까. 엘레나는 깨진 창틀에 총을 거치했습니다. 다친 왼쪽 어깨 대신 오른쪽 어깨로 개머리판을 지지했습니다. 2시 방향, 300m, 말라 죽은 나무 뒤. 도윤이 위치를 속삭였습니다. 탕총알이 날아가 매복해 있던 저격수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9시 방향, 바위 뒤. 탕 두 사람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보고 엘레나가 쏘았습니다.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정말 완벽한 신뢰.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행자가 아닌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소위탄이 날라들어 오두막에 불이 붙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깎아지른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아래는 꽁꽁 언 호수였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수십 명의 용병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끝이네. 엘레나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도윤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이할 정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어 엘레나의 몸에 채우고 옛날에 쓰던 녹슨 목재 운반용 케이블에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남는 건 접니다. 뭐라고? 엘레나가 놀라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케이블은 한 사람 무게만 버팁니다. 당신이 먼저 내려가십시오. 제가 뒤를 막고 낙하산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 낙하산 같은 건 없잖아. 나 살리려고 죽겠다는 거야. 실랑 안 가. 엘레나가 그를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엘레나.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아서 내 복수를 해줘. 이건 명령이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했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절망이 섞인 키스였습니다. 엘레나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도윤은 그녀를 절벽 밖으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안 돼! 엘레나는 케이블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협곡을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절벽 끝에 홀로 서서 칼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늑대떼를 마주하는 도윤의 작고 강인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쉽게 죽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입로에 묻어둔 마지막 클레이모어를 격발시켰습니다. 쾅 폭발과 함께 선두그룹이 날아갔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틈타 도윤은 싸우는 대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케이블도 낙하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튀어나온 소나무 가지들을 목표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몸을 후려치며 부러졌습니다. 도윤은 부딪히고 구르며 만신창이가 되어 절벽 아래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 얼어붙은 호수 위에는 적의 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거구의 러시아 용병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아래쪽으로 돌아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정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본 쥐새끼 중에 제일 질긴 놈이군. 놈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이가 빠진 대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끝을 보자. 빙판 위에서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거구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맞고 튕겨나가 빙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놈이 정글도를 들어 도윤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도윤은 순간적으로 바닥을 굴러 피하며 놈이 서 있는 얇은 얼음판을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이미 금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직화직 얼음이 깨졌습니다. 거구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놈을 찌르는 대신 대검을 얼음 틈새에 박아 넣어 지렛대처럼 비틀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뒤집혔습니다. 거구는 비명을 지르며 영하의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놈이 기어 올라오려 손을 뻗었지만 도윤은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차가운 물이 적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얼음 위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이겼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얼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강풍의 눈보라가 일었습니다. 한미연합 구조대가 레페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다 생존자 확인 살아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엘레나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빙판 위에서 넘어지면서도 기어이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 눈 떠 죽지 마. 나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잖아.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도윤의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도윤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도윤이 아주 힘들게 눈을 떴습니다. 엘레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무 완료. 그 말을 끝으로 도윤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한국군 헬기로, 엘레나는 미군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안 돼, 같이 갈 거야. 이거 놔. 엘레나가 발버둥 쳤지만 동료들에게 제압당해 헬기에 태워졌습니다. 하늘 위에서 두 대의 헬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엘레나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도윤의 헬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1년 후 서울의 국립현충원. 하얀 눈이 비석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빈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종되거나 시신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비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소주 마시러 가자며 엘레나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슬픈 푸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건 직후 도윤이 수술 중 사망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전신 불구가 되어 숨어버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 내내 그를 찾았지만 767부대의 보안은 철벽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엔 국화꽃 금지입니다. 여기 주인장은 흰색을 싫어하거든요. 눈이 생각난다고. 등 뒤에서 나치근. 너무나 그리웠던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남자.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나무처럼 곧게 서 있는 사람.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특유의 삐딱한 미소와 강렬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윤? 엘레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벤스 중령님. 아니, 이젠 엘레나 씨라고 불러야 하나.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는 대답 대신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거칠게 입을 맞췄습니다. 도윤은 우산을 버리고 그녀를 으스러져라 안아들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죽은 줄 알았잖아. 그녀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걷는 연습하느라 1년 걸렸어. 휠체어 타고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싫어졌으니까. 도윤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난 설원의 유령이잖아. 유령은 쉽게 안 죽어. 다신 그러지 마. 다신 사라지지 마. 안 그래? 도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엘레나의 어깨에서 빼낸 찌그러진 탄두를 가공해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이 총갈이 당신을 죽일 뻔했지만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 엘레나, 나 같은 불구 군인이랑 남은 인생 같이 걸어주겠어? 엘레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도윤은 목걸이를 걸어주었고 하얀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은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이번 눈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증인이었습니다. 가자, 진짜 맛있는 소주집 알아놨어. 각오해, 내가 이길 거야. 꿈도 야무지시네 중령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 위를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은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만했던 미군 지휘관과 그녀를 지킨 한국 특수부대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보라 속의 동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금 들려드린 박도윤 상사와 엘레나 중령의 이야기는 비록 영하 30도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펼쳐진 사투였지만 그 어떤 로맨스보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설화런 위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두 남녀가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인간애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겸손이라는 삶의 중요한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야기 초반, 엘레나 중령은 최첨단 장비와 자신의 지위만을 믿고 자연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결국 팀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마저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네 삶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작은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통장에 찍힌 숫자만을 믿고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 앞에서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는 계급장도,
최신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박도윤 상사가 보여주었듯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온기가 가진 위대한 힘을 증명합니다. 동굴 속에서 도윤이 자신의 옷을 벗어 엘레나를 감싸 안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천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각자의 동굴 속에 갇혀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칠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도윤이 엘레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업고 뛰었듯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나 자신과 타인을 구원하는 방법임을 이 이야기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약속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윤은 숨만 쉬고 있다면 반드시 데리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내뱉은 말을 지키려 했던 그의 우직함은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책임감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감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흉터가 된 총알을 목걸이로 만들어 간직합니다. 상처와 고통이었던 기억을 사랑의 증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기보다 내가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나를 성장시킨 훈장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들이 다시 만나 행복을 찾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시련이나 고통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박도윤과 엘레나가 걸었던 설원과 같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모닥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의 천의 의지에 생명을 지켜냈던 그날 밤의 기적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삶도 따뜻하게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곁에도 반드시 박도윤 상사처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음을,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뛰고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조항 및 교육적 목적에 대한 고지.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와 내용은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창작된 픽션이며 오직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과 삶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군사적 상황이나 의학적 처치, 서바이벌 기술 등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각색되었으므로 실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내용을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생존 매뉴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야기 속의 특정 국적, 직업, 단체에 대한 묘사는 창작적 허용에 의한 것으로 실제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애와 긍정적인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야기 속의 엔딩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